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자산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가장 주목됐던 것은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9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강한 킹 달러가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이 가능하겠는데요. 우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자 강달러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면서 달러 외의 자산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이 달러만 도드라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달러의 강세 현상이 어떤 식으로 피크아웃 되면서 또 이러한 강세가 누그러지게 될 것인지,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여타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장의 조정 대비해서 중국과 우리장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미국장 여파로 빠졌을 때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강보합 마감됐었고, 오늘 미국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강달러 여파로 아시아 금융시장의 자금 유출이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과 또 일부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긴축 강도와 경기 침체 그리고 강달러의 움직임 계속 연계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화요일의 코멘트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예상보다 빠른 2차 백신. 신기수 전문가, 단기 브레이크. 이정우 전문가, 눈치 보기 장세. 네, 서머랠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계속 눈치 보기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합니다. 지금도 눈치 보기 장세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해석들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신상원 전문가가 그에 대한 또 내용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빠른 2차 백신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앵커님께서 바로 눈치를 채셨네요. 이거 뭐 코로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맞으면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강력한 백신을 맞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은 FOMC가 없어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한 일주일여 동안 계속 왈가왈부하면서 설왕설래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닐 것이다, 매파적으로 갈 것이다,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수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맞아갔는데 9월에 나올 FOMC 때 말할 그 강한 75bp가 지금 확률은 좋아졌지만 그거에 대한 예방 백신을 그때가 원래는 이제 예방 백신이 되는 건데 예방 백신의 예방 백신, 그러니까 2차 백신을 좀 앞당겨서 맞은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린 10분 남짓, 8분이냐 9분이냐 왈가왈부 하는데 정말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일주일을 기다렸고 또 그 10분의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한 2, 3일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빠르게 좀 강하게 숫자는 말씀은 안 했지만 그 파월 의장께서 오히려 더 이 조정을 단단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1차보다 2차가 좀 더 아팠어요. 그렇죠? 네, 한 3, 4일?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일주일도 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강하게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중앙은행, 연준에게는 섣불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거나 앞서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강한 백신을 미리 맞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 조정이 견조하게 잘 버티고 지나간다면 시장은 항상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가는 건데 9월에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끝내놓고 그 FOMC 회의에도 그냥 크게 반향을 안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5라는 거는 우리는 다 예상을 했던 거고 50이든 75든 어쨌든 올리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문제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충격들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 앞으로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상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상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한 달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고 다들 공포에 휩싸이고 그럴 때도 연준에서는 당장이 한두 달 갖고는 아니다 해서 한 3개월 후에 이러면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었던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최소한 한 3개월의 그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어제도 시장이 많이 개파락을 해서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도 잘 버텼던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원전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2차전지,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주들 있었는데 원전에서는 한전기술이라든가 신재생에서는 태양광 관련 대명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또 2차전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도하의 엔지니어링 이런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바이오 쪽에서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려는 준비들도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옴시티 안에 수소 관련주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맞서지도 앞서지도 말라라는 그런 시그널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시장의 예방 백신이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부탁해요라는 이 코멘트를 주셨는데 부탁한 만큼 파월 연준 의장이 잘 발언했다고 보십니까?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안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을 했던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오랜 시장에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매파적인 메시지를 하긴 할 것이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부탁해요대로 나온 것 같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키는 측면에서는 좀 부탁해요를 세게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는 자세히 보면 매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그래도 또 금리를 조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언을 빼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그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맞는 거죠.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도 침체가 아니라 그냥 둔화 정도. 그러니까 코너까지 몰 수 있으면 거기까지 몰겠다는 메시지는 파월 의장 말고도 다른 연준 의원들 입에서도 다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연준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정말 그렇게 해서 또 주식시장이 올랐다가는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가 내봤었던 그런 주식시장에 전망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이 올라가도 사실 어쩌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얘기도 제가 과거 사례를 좀 봤더니 그건 제국이 망하는 그 근거가 됐던 그 현상들이더라고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물가를 잡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잡겠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의지 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는데요. 자,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것은 또 환율입니다.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세 분 모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어제 바로 1350원 선 돌파가 나왔었죠. 다시 오늘 또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 환율인데 자, 1350원 선 2008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달러는 2002년 이후 최고치까지 또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예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10원 이 생각 이분께서 원달러 환율 1,8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소름 돋는 말을 들었는데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라고 글을 주셨어요. 예, 정말 소름 돋는 전망이 가능한 지금 이 구간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만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원달러 환율 정점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가 정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낙과대 분명하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오버슈팅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와 매도가 나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달러와도 어차피 투기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그러면은 저는 그 FMC를 전후로 해가지고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고점을 찍을 걸로 보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일단 상방이 좀 막힌 이후에 좀 횡보하다가 빠질 수가 있어서 달러가 오버슈팅 구간에 일단 다다랐다.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상방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세 번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될 수 있는 9월 FMC 직전에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님,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 제한적이라고 보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더 오를 거라고 했는데 예, 그럼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신상훈 전문가와 같은 의견이시면 초록불 보겠습니다. 원래는 1,350원 정도가 고점 부근을 형성할 줄 알았는데 그걸 돌파하는 순간 저는 좀 더 시장은 더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파월의 발언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9월달 FOMC 이후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은 더 강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를 고점으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방안을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이 없는 국가는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환율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뚫린 구간이 언제까지 상승을 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뭐 1,4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현상, 동일한 외부 영향에 유독 우리 원화만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엔, 유로, 위안화 등보다 유독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한 녀석들에서 모두 동일하게 약세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로화도 계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무사님께서는 유독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체감하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내부의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가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배경에 대해서 75bp 9월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되고 추가적인 원화 약세 배경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미국보다 더 미비한 것 같다는 평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물가 상승 그리고 원화 약세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동의하는 부분에다 플러스를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자면 또 우리는 지정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반대로 수입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화 가치만 폭락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름 잘 버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까 이제 그 파월 의장 말씀을 하면서 뭐 중앙은행 연준에 대응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그 하는 총재 이창양 총재님이신가요? 네, 그분께서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다 해도 우리는 25bp씩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버틸 수 있다고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경제 대통령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 파월 같은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우리가 체력이 그동안 그 IMF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지금 단계에서는 한 1370원, 80원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1800원이 가면 오징어 게임의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1,800원이요? 네, 아까 여기 댓글에 예. 1800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네, 이러다 다 죽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이 지금 달러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제가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라오스 같은 나라는 환율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달러랑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부터 먼저 뭔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기를 또 바라고요. 네. 10원 이생가님께서 원화가 약세라고 보기보다는 달러가 너무 강세장이라 이정우 전문가님은 원달러 어디까지 열어두실까요? 저는 1,500원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보수적으로 1,350원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넘는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염려해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되게 주춤하고 있다. 반도체가 이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야 외화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원화 약세를 더욱 더 늘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전문가분들은 1,400원 선까지도 아니에요, 아직은. 1,400원 선을 언급하시지는 않았고, 추가 상승 가능성 보시는 분들도 그 아랫선에서 고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는 달러 정점과 함께 원화 약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달커피님, 가진 게 없는 자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원자재의 중요성 요즘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잘 버틴 쪽을 주목해보자.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한정해서 볼게요. 잘 버틴 종목 신상원 전문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섹터들 제가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는 오늘장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주의 매수 관심을 보이겠다. 초록불. 네옴시티 관련주 원전 포함해서 관심 보이겠다. 노란불. 바이오주다. 빨간불입니다. 오늘장에 한정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장 또 계속 매매 관심 있으실 테니까요. 관망 의견을 강조해 주실지 아니면 지금 이 섹터들 가운데서 살만한 게 있다고 보실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은 신재생 2차전지, 노란불은 네옴시티, 빨간불은 바이오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세 분은 바로 초록불 보신 분 두 분 나왔고요. 노란불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네옴시티를 보시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오늘장. 네, 네옴시티는 이제 제가 컨닝을 했죠. 우리 이정호 전문가님이 바로사를 해갖고. 근데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건축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최근 한미글로벌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는데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괜찮은 것 같고 또 감리, 엔지니어링 이런 쪽 업체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첫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하고 또 원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원전, 풍력 이런 신재생까지. 그래서 왜냐면은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가장 큰 형님인 한전기술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전기술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큰 형님이 한번 발자국을 띄려고 하는 거 아닐까. 사우디로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번 저는 네옴시티에다 일단 먼저 비중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원전까지 건설 원전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세아 창원 특수광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아그룹주 세아 창원 특수광이 아람코와 함께 중동 시장을 공략합니다. 제가 알기로 합작 법인까지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아까 검색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세아그룹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신재생 2차 전지 보시네요. 저도 노란불인데 노란불. 네, 바꿔주시고요. 네옴시티 쪽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바이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 쪽 관심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악재가 해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옴시티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호황, 그리고 건설주들의 해외 수주나 아니면 국내 건설 이슈, 그리고 반도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경기를 어느 정도 침체가 안 올 수 있는 방법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네옴시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비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를 좀 관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투자, 인프라 정책, 그리고 달러 벌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를 오늘 매수 관심 보고 있는 신기수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 확인하면서 이거 녹여서 두 번째 코멘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기수 전문가가 오늘 매수 관심 보여주시는 섹터 녹여서 말씀해 주실 텐데, 단기 브레이크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단기 브레이크 상승 쪽인가요? 하락 쪽인가요? 아마 이제 당분간 좀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빠지긴 빠졌어요. 미국 시장도 빠지긴 빠졌지만 단봉 형태의 봉을 좀 만들고 있고, S&P 500도 또 지지선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미국 시장이 좀 단기 브레이크는 걸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률이 0.5% 인상이 25.5%까지 빠졌고요. 지난번에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0.75%가 지금 그 밑이었는데 74.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의견들이 시장에서는 확산이 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타겟 금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제 보는 게 지난번에 7월 말만 하더라도 3.0%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잭슨 미팅 끝나고 난 이후에 3.7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그동안에 너무 먼저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7월, 8월 달에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가 연준보다 먼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기대치가 확 떨어졌죠. 근데 이게 오히려 좀 시장에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걸로 이제 보고 있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고용보고서하고 CPI, 뭐 9월달 CPI도 있고 또 FOMC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발하게 강하게 움직일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브레이크를 좀 걸었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가 또 이제 CPI 발표 전에 살짝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은 눈치 보기성으로 좀 이제 움직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굉장히 좀 우리나라 환율 많이 뛰었는데 별로 그렇게 팔지 않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500억대 팔았고, 그리고 코스 닥은 들어왔고, 선물 매수했고, 이런 걸 보면은 환율 민감도는 이제 굉장히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펀드 회사들의 기본 자금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패닉세를 좀 방지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시장이. 보통 어제 정도 빠졌으면은 종목들, 특히 중소형 종목들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제 안 보였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패닉셀을 방지하는 요인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 싶을 때, 또다시 이제 또 장에 또 활발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9월 FOMC 때까지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9월 FOMC 이후에 시장 반등이 9월 달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CPI죠. CPI가 시장 기대치만큼
낮게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CPI가 별로 만족 못했다 이러면은 시장이 또 흔들렸다가 9월 달에 FOMC 때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지 간에 금리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혼다하고 같이 미국 쪽에 공장 짓는다고 오늘 이제 뭐 좋은데 뭐 2차 전지 쪽에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소재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기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소재주들은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쪽에는 접근할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종목도 많이 보이길래 아까 제가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드렸고 신재생 쪽은 저는 지금 좀 높이 올라와 있어서 신재생 쪽은 사실은 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반도체 분야는 월가 쪽에 지금 반도체 바닥론이 지금 술술 나옵니다. 업황 바닥이 아니고요. 주가 바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 바닥은 언제로 지금 예상을 하느냐면 내년 1분기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내년 2분기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또다시 이제 회복을 할 걸로 지금 예상하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1분기 업황 바닥이라면은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일단은 후공정 업체들 올라갈 때 보면 탄력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 대상으로 해서 좀 모아가기 가능할 것 같고요. 건설 원전 쪽은 사우디 아람코 건 또 정상회담 건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건설주들은 저도 계속해가지고 지금도 매수 관점을 저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계속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원전 쪽도 눌림 구간에서 계속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도 중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바닥 관점에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처럼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한 주가 상승이 되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자율주행 좀 아침에 움직였는데 지금 좀 탄력이 떨어졌는데 자율주행 쪽도 애플 쪽에서 아이폰 나오게 되면은 애플카이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타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세아그룹주가 오늘 이제 아람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은 어쨌든 급등할 때는 요즘에는 이제 단기 접근하고 그 조정 구간에서 모멘텀이 남아 있다면 재차 또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잭스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500선 위를 넘보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잭스홀 미팅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 어제장의 장중의 저점이 2,417포인트 선이었습니다. 이 선을 또 딛고 오늘장 2,440선 부근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브레이크 걸리고 한번 내렸다가 다시 또 지지하는 그런 모습. 2,450선까지는 아직은 좀 역부족입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위쪽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네. 단기 브레이크는 네. 내려가다 브레이크 걸렸다. 이 말씀이세요. 추가 하락 가능성. 알겠습니다. 강조를 아주 또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제가 드릴 질문도 그거였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지금 월가에서는 9월 FOMC 이전까지 좀 큰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20일, 21일 다음 달이죠. 9월 FOMC 이전에 변동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 보시면 초록불, 비추세 구간 노란불, 하락 추세 빨간불입니다. 9월 13일에 CPI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짧은데요. 금, 토, 일, 월 쉬고 나서 현지 시간 13일, 현지 시간 화요일에 CPI 발표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고 FOMC 확인하고 나면 시장이 상승 포인트를 잡을 것이라고 신기수 전문가가 의견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면 초록불입니다. 보시죠.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2,500 걸리지 않을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코스피 기준으로 2,500이요? 예. 저는 그 위상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상승세 때 2,500에서 브레이크를 걸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파월 발언이 저는 어떻게 보면 급락, 이렇게 나올 발언인가? 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네. 파월의 의지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너무 시장에 충격을 너무 많이 줬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이게 좀 빨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8월 달까지 지나서 9월 달부터는 약간 이런 장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세게 맞았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 9월 달 FOMC 이후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연준에서 이제는 꺼낼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눈치 보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9월달 이후로는 좀 주춤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에서 예상해드렸던 눈치보기 서머랠리가 8월 16일 기점으로 끝났죠. 예, 1546선 찍고 내려섰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주셨어요. 예, FOMC 이후의 상승 추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9월 달에 상승 포인트, 할 수 있는 가능성 포인트 두 가지.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CPI 때 반등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상방에 한번 막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FOMC 때 끝나야지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텐데, 저는 요번에 본격적인 반등이 FOMC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2650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도 FOMC 9월달 지나고 나면 정고점 돌파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숫자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그간 다 괜찮은 지표로 나오고 FOMC도 잘 무난히 끝나면 진짜 뭐 악재랄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호재랄 것도 없거든요. 근데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장 자체 코스피 지수 급락한 기준으로 보면 한 2630, 2650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환율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환율은 계속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간다면 2630, 50 그 사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의 민감도가 낮아진 주식시장과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하자는 의견 동의를 해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도. 신기수 전문가,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에 민감도가 낮아진 주식시장 안전판, 패닉셀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강한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눈치보기 장세, 이정호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석적인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잭슨 홀 미팅 이후 8월 의장의 발언 후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더 이상 급락도 안 나오고 더 이상 상승도 안 나오고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 그 눈치를 어떤 걸 보고 있냐? 미국장을 저는 약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어떻게 보면 염려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추가적인 하락도 어떻게 본다면 CPI 지수나 그리고 FOMC 이후로 분기점으로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듯이 중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챙겨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목표가를 더 잡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3%, 5%, 뭐 10%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챙겨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어느 정도 손실을 안 보고 어느 정도 수익을 쌓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CPI 지수 이후 그리고 FOMC 이후 그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달러 강세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멈추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정부의 해외 수지 관련 의지가 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어떻게 본다라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나 우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SOC 사업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기계 회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호재를 방영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그리고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니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기계 쪽도 봐야 될까요? 네, 건설 기계나 이런 부분은 중국이나 이런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들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건설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예. 저는 이 정부에서는 건설이나 이런 부분 사업 투자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 왜 정부 관련 투자를 왜 유심히 보자고 하는 이유가 제일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는 이익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 지난주에 바로사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로봇, 사우디 네옴시티, 이 세 가지 섹터였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했습니다.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건설업, 인프라 투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조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넓혀보자라는 의견을 오늘 또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채팅창에 나와 있는 질문 가지고 세 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0원 이생강님께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물가를 잡을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방접종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또 냉정한 평가를 이정우 전문가도 해 주셨어요. 공감하시는 측면도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 김칫국을 마시다가 다시 경기 침체의 조짐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가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다고 보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경기 침체 일어나고 있다 혹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겠죠. 신기수 전문가님. 그냥 역사적으로 물가를 잡을 때는 경기 침체가 늘 동반이 됐었고요. 그리고 물가가 잡히려면은 물가 잡힌다는 소리가 결국에는 가격이 이제 빠진다는 소리인데, 가격이 제품가가 빠지려면은 원가가 빠지든지 아니면은 수요가 줄어야 되겠죠. 이제 결국에는 수요가 주는 게 물가가 잡히는 거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준다는 소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파월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동안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거 경기 침체를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반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상원 전문가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잡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침체를 싫어하겠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가 침체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눌렀는데, 아마 지표상으로는 침체를 아니라고 하고, 침체의 그 극한까지만 이렇게 좀 갔다가 가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경기 둔화나 침체를 겪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든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침체라고 꼭 집어서 예상하기보다는 어쨌든 중앙 정부든 아니면 연준이든 침체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침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 있는 마음에서 초록불을 눌렀습니다. 네, 약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 근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용 있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양호한 주택시장, 무형자산의 투자 사이클,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강한 코멘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강할 녀석들, 동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입니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함께 손을 잡고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제1대 스트롱맨이 결정되기까지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강한 남자는 누가 될지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 25장이시고요. 이정우 전문가 21장, 윤겸 전문가 19장, 신기수 전문가 12장, 신상원 전문가 4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내일 정말 티켓이 우수수 많이 쏟아져서 유력 후보인 유세벽 전문가를 제치고 반전을 선사할 전문가가 있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와 주세요.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1대 스트롱맨이 결정됩니다. 강한 녀석들의 1대 스트롱맨, 과연 누가 될지 내일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그나마 있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호등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아까 매수 관심 보여주신 섹터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가 게임주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엄선할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자, 음봉 매수 관점이시면 빨간불이고요. 양봉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입니다. 게임주에 관해서. 아니요, 그냥 매수 관점. 예, 게임주에 한해서 말고 그냥 종목을 보실 때 음봉에 매수하시는 관점이시면 빨간불, 양봉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락 추세에 있어도 내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빨간불일 수도 있고요. 상승 추세대에 있는 종목을 나는 보겠다라고 하면 초록불이 될 수도 있겠죠.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예. 의중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두 분이 빨간불 주셨고요. 한 분이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빨간불, 음봉 매수 관점이시네요. 예, 제가 맨날 말씀드린 강조분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이제 조자에 있는데 조정 구간, 음봉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 구간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구간이든지 간에 조정 구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봉 구간인 거죠. 예. 하락 추세 중에서도 매수할 종목 보이시나요? 하락 추세 중에요. 예.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도 이제는 매수해도 된다. 하락 추세는 이제 제 강조분 중에 첫 번째가 강인데 네. 강한 종목 중에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강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제끼입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음봉 매수 관점이시네요. 네,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음봉이라는 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추세가 무너졌을 때 바로 자르는 거 이렇게 손절을 짧게 잡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네. 상승 추세대에 놓여있는 종목 중에서 음봉 매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 중에서 네. 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신상원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또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저는 또 항상 저번에도 내려가는 걸 이제 잡을 때, 그러니까 조정할 때는 음봉에서 잡는 거를 좋아하고 또 시장 상황도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장에서 이제 겨우 반등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장이니까 이런 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저는 상승장일 때 또는 박스권일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양봉 매수도 뭐 마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은 음봉 매수가 좀 더 확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9월 FOMC 전까지는 음봉 매수, 양봉일 때 내가 설레더라도 조금은 마음을 접어두시고 좋은 종목 잘 보셨다가 음봉 좀 선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분 모두 같은 의견 주셨고요.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강할 녀석들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파라다이스, 신기수 전문가 LNF, 이정호 전문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LNF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의 승률이 좋으신데 오늘 또 2차전지 배터리주를 가지고 와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LNF는 일단 뭐 성장성, 양극재 성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엄청난 종목으로 보고 있고, 2분기 매출 작년보다 4배 잘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상승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제 따라올 종목이 없다, 이럴 정도로 실적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메탈 가격 상승이 이제 되면서 판가가 이제 상승되는 부분들, 또 이제 굳이 이 공장에 조기 가동된 부분들이 2분기 때 이제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게 시장 컨센을 좀 하회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임직원들 상해금 지급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생겼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주문 받아 놓은 게 재고 조정 때문에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왔죠. 3분기 때는 이게 이연된 실적이 이제 납품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연된 실적 인식하고, 또 굳이 이 공장이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매출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온기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실적이 점프되면서 3분기 때, 2분기 때 613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때 964억 지금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 쪽으로 지금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 계속 타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베를린 쪽에 테슬라 공장 쪽에 지금 원통형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또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또 이제 LNF가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 수혜는 앞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도 지금 레드우드라는 광물 리사이클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추진 중인데 거의 될 걸로 봐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 쪽에 공장 짓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뭐 이제 있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쪽 2차전지 소재 쪽에는 늘 올라가면은 멀티플 논란이 있고, 빠지면은 또 이제 성장성 부각되고 이러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저는 LNF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한 30만 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22만 7천 원 제가 잡아드리고요. 조금 뭐 조정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수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이번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혼다의 합작법인 설립, 배터리 공장 미국에 설립한다는 소식이 또 큰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미일 프렌드 슈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향 종목입니다. LNF,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납품하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수혜가 향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우드라는 또 미국의 광물 리사이클링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국 쪽에 또 합작법인 만들면 또 호재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주로 분류를 합니다. 매수가는 22만 7천 원,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선 설정하면서 연말까지도 바라보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파라다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 최근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런데 아직은 뭐 오른 게 거의 없죠?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 뭐 크게 오른 게 없고요. 특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에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PCR 검사도 좀 폐지한다는 기대감도 있고, 이 회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지노 업체, 우리나라 대표 카지노 및 리조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갬블만 하는 게 아니라 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호텔도 갖고 있고, 그래서 GKL하고 좀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GKL보다는 여기가 리조트 쪽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손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근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6월부터 조금씩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코로나 전인, 그러니까 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6,000%의 뭐 방문 인원이 늘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아직 1,500명 수준, 그리고 이제 8월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점점 조금씩 의미 있는 방문객 그리고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자리에 있고, 또 중국에서도 뭐 시진핑 지침이 좀 이렇게 도박성인 이런 쪽을 좀
제재를 하는 게 있어서 마카오를 좀 못 가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중국 손님들도 이제 곧 춘절이 또 오잖아요. 우리 추석 때. 그러니까 그때도 또 손님들도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업 특성상 매달 매출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좋지가 않다는 거는 이제 점점 정상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준비해 왔고요. 또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값 보면은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뭐 진입하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밑으로 대놓고 진입을 하셔도 되고 살짝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18,000원을 설정을 했는데 뭐 18,000원을 넘어간다면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유 있게 14,000원을 잡고 이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 업황이 살아나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파라다이스가 올라가면 여행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겁니다. 뭐 항공주라든가 또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 중국의 중추절 연휴는 우리 추석 연휴보다는 짧네요. 예, 9월 10일부터 12일 그리고 국경절이 연휴가 일주일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라고 갖고 왔고요. 지금 중국 시장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영향으로 건설기계 매출이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중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다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양 금액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24조 원 정도인데 고속철도 뭐 수로 에너지 분야 인프라 투자인데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건설기계 수요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상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세가 나왔고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고 중요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한 번의 슈팅은 나오지 않을까 N파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노리시면 되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800원 노리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장도 지금 좀 잘 버티고 있죠. 중국 상해종합지수, 지금은 0.6% 하락으로 좀 밀려 내려섰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부양책에 따라서 그의 수혜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800원입니다. 오늘 미국 수혜주, 중국 수혜주, 리오프닝주, 턴어라운드주 이렇게 주셨는데요. 공개 방송 일정도 있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매일매일 이제 그 4시 반에 오늘 뭐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좋아질 종목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바이옴 공부하신 분들 지노맨 컴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과 오늘도 오늘장 정리 잘 해보시죠. 4시 반입니다. 오늘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장,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